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취득인 줄 알았는데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에 중과세가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재산 관련해서 세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중요한 세법 내용들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2020년 8월 12일 취득세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70 대책으로 인해서 2020년 8월 12일 날 시행이 된 내용인데요. 취득세 중과세의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이나 4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을 나눠서 중과세되는 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에서는 8% 중과세가 되고 3주택이나 4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은 12%까지 중과세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취득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러면 언제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수를 판정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2020년 7월 10일 70대책으로 인해서 취득세 중과세 개정된 법이 적용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2020년 8월 12일 날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주택수 판정 기준은 8월 12일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7월 10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거는 8월 12일로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내가 1주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집을 하나 샀어요. 이걸 사면은 내가 1주택으로 기본세율 3% 정도 취득세를 과세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이나 오피스텔, 임대주택 그리고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이 아니라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이걸 중과세를 피하려면 정말 꼭 하셔야 되는 게요. 집을 먼저 계약하시고 상담을 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자금 출처는 괜찮은지 동거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정말 필요합니다. 꼭 계약 전에 상담을 받고 계약을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계약하고 나서 중과세 되네요.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한번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 판단 기준일은 2020년 8월 12일이 기준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분양권 계약을 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이 전에 산 거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보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분양권이 신규로 주택으로 취득이 되면서 그때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8월 12일 이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신규 주택을 하나 취득하더라도 이거는 중과세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분양권에 대해서 주택수로 포함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8월 12일 이후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신 분들은 분양권 한 주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새로 집을 하나 샀기 때문에 2주택이 해당이 돼가지고 조정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주택 조정지역은 8%까지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조합원하고 입주권, 주택 분양권은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한 시점에서는 분양에 대한 권리지, 입주에 대한 권리지 이게 주택 취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 시점은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택으로 나중에 준공이 되거나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실제 주택으로 취득을 하게 되겠죠. 이때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8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계약은 원래대로 취득세법이 그랬어요. 실제 분양권이나 잔금이 준공 등으로 실제 주택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8월 12일 이후에 내가 분양권 계약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분양권 계약 시점이나 권리를 취득할 때는 아직 주택 취득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아직은 안 내지만 이게 이제 새로 주택으로 들어갈 때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 기준은 언제냐? 이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수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전후에 주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로 넘어가 볼게요. 이 오피스텔은 취득, 보유, 처분이 다 문제입니다. 70 대책에서는요, 8월 12일 이후에 신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나서 새로운 집을 취득하게 되면 재산세 주택이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 주택이 과세가 안 되는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이다.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서 재산세 주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이 아닌 실제로 사무실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신규 주택 취득분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1주택으로 봐서 중과세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요,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면 오피스텔 자체도 주택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신규 주택 취득할 때 중과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 시가 표준액 1억 이하는 제외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보세요. 근데 최근에 오피스텔들 분양 가격이 높아가지고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정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은요,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에서도 중과세가 되는데 재산세로 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오피스텔이죠.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유할 때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 합산이 돼서 종부세도 좀 더 높은 세율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처분할 때도 양도소득세도 주택수에 들어가면서 양도소득세도 중과세가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나 처분할 때 어떤 거를 먼저 처분할지 순서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임대주택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집을 샀을 때 여기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임대주택이 있는 분들은요, 다주택으로 봐서 임대주택이 여러 개면 더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의 보유에 대한 주택수 배제 규정이 취득세에서는 없어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배제 규정이 있고 양도소득세에서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형평에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법이 추후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임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규주택 취득할 때 중과세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상속주택인데요. 상속주택은 내가 원해서 갖게 된 주택이 아닌 경우가 많죠. 형제들이나 부모님과 같이 나눠서 지분별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 내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여기에 대해서 중과세가 되면 조금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상속주택은 공동지분에 대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과연 그럼 이걸 누구 걸로 볼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먼저 지분율이 가장 많은 사람 걸로 봐요.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께 이 상속주택의 보유자다. 두 번째는 지분율이 같다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것으로 봅니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부모거나 큰 자녀인 경우가 많겠죠. 이 거주자도 같이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연장자로 봅니다. 공동지분 상속주택은 지분율, 거주자, 연장자 순서대로의 주택으로 봐서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거다라고 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상속주택을. 그래서 1주택으로 봐서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상속을 받은 지 5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2주택으로 봐서 중과세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조합원 입주권이나 오피스텔, 임대주택,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전에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고 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바뀐 내용은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